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 속에서 민서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이번 칠순잔치엔 너는 오지 마.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을 무겁게 내리꽂았습니다. 민서는 한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단정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떨림이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긴장이 맺혔습니다. 거실 건너편에서 남편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표정을 살짝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얼굴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칠순잔치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손끝으로 메모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글자가 점점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깥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점심 무렵 민서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가족 여행지 추천이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바다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파도가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명절마다 식사 자리마다 들려왔던 차가운 말들. 그녀는 그때마다 참아왔고 웃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여행 예약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자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쓴맛이 묘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살 거예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이순자는 거실 한쪽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느리 민서가 칠순잔치 대신 가족여행을 예약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니?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분노는 이미 속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집어들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그 며느리 소식 들었니? 칠순날 여행을 간대.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물에도 정도가 있지.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고 마치 민서가 가족을 버린 사람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한편 직장에 있던 태주는
단체방의 알림음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민서가 여행 간다며?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싸매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왜 엄마는? 혼잣말을 하던 그는 결국 전화를 들었지만 어떤 번호로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그 어느 쪽도 지금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옆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문득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힘들겠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뚜렷이 들렸습니다. 이튿날 시댁 단체방에는 잔치 준비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꽃 장식, 음식 샘플, 행사장 풍선까지 모두 즐겁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민서는 끝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만하자. 짧은 말 한마디가 화면 속에 남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그 알림을 확인하고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아내의 결정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가족의 온기 대신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칠순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시댁은 분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뉴 시안이 흩어져 있었고 거실에는 꽃장식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속에도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순자는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안 오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아버지 영수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그냥 잔치 즐겁게 하자.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이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도와주러 모여들었습니다. 거실 한켠에서는 민서가 이번엔 안 온다지 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세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이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이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 있던 태주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쓰던 손가락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래도 오면 안 되겠냐라는 문장을 타이핑했다가 지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민서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 벽 한쪽에 세워져 있었고 딸 지원은 옆에서 인형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생신 선물은 안 사?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민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가자, 다음에 드리자.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여행 가방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평화로워 보이는데 민서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그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말자. 창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곧 무언가가 부딪히고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력에 칠순잔치라는 글자가 유난히 붉게 보였습니다. 잔치날 아침 대형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박영수 칠순 축하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축하 꽃다발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한복과 정장을 차려입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무대 앞에 서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말이 이어져도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누군가 다가와 인사를 했지만 이순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행사장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올까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회자가 박수를 유도하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단체 가족방에 민서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민서와 지원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사진 속엔 평온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저게 뭐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금세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뺐듯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하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속삭임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행사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결국 전화기를 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무대에서는 아버지 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제게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엔 오지 않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와도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순자는 식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족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만이 자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거실의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태주는 밤새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이미 풀려 있었고 거실엔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접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상처 안 받았을까?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시선을 돌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랬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난 둘 다 잃고 싶지 않았어. 그의 말에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누구도 잃지 않으려다가 결국 다 놓쳤어요. 짧은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지원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빼꼼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두 손으로 인형을 꼭 쥐었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이의 눈치를 채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만 자, 지원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을 빙 돌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서는 일어나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린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진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가가 따뜻하게 젖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씻어내리려는 듯 길고도 잔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공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출근길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순자는 밥상을 차리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왔니? 그녀는 말끝을 짧게 끊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레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너무 감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순자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감정적이라니? 그 애가 나를 무시했잖아.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민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그 말에 이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난 그냥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야.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손이 자신을 위해 평생 일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미워하세요. 민서도 엄마처럼 외로웠어요. 그 말에 이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시각 민서는 친구 수진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요. 그래도 그 말은 너무 상처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참 오래 참았어. 이제는 내 마음도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원을 재우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나중에 엄마처럼 참지 말고 말하고 살아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리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 번만 같이 얘기하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그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자 그동안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애정.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오후, 도심의 한 카페 구석 자리. 태주는 긴장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순자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마주보게 앉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피어오르고 시계 초침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이순자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마음을 다잡고 두 사람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젠 서로 오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은 그냥 마음이 복잡했어.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서운하더라. 민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묵혀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민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이순자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런 마음인 줄 몰랐어.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 아프게 해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그의 말에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가 손을 내밀자 민서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요. 짧은 두 마디가 공기 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카페의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 이어진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이순자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서의 어깨에서도 긴장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처음처럼 따뜻하게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봄 햇살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한층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문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들고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의 미안함과 반가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더 나아지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태준과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꽃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이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예쁜 손녀. 방 안에 작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긴장이 사라지고 잔잔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시선을 들어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시간이 흘러 저녁 햇살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을. 그 순간 바깥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상처가 사라진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봐요. 햇살이 되게 예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